필리핀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 아시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 샵 1호 매혹적인 섬과 다양한 문화의 땅.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7,641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섬 중 약 2,000개만이 거주 에입을 합니다. 또한 필리핀은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깨끗한 해변과 신비로운 열대 우림의 낙원입니다. 적도와 가까운 이 나라는 연중 내내 맑은 날씨를 즐깁니다. 필리핀은 6월부터 11월까지 우기와 12월부터 5월까지 건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특히 주목할 점은 필리핀은 매년 평균 약 20개의 태풍을 겪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날씨를 가진 나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면적은 약 30만 평방킬로미터이며 2024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1억 1,700만 명입니다. 이 나라는 인구의 약 80%가 가톨릭 신자로 확인되지만 흥미롭게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25세 이하의 인구가 50%가 넘습니다. 필리핀은 175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에서 가장 민족적으로 다양한 나라 중 하나이며 이는 토착 스페인 및 미국 문화의 영향을 혼합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공식 언어는 필리핀어와 영어이지만 전국에서 최대 187개의 언어와 방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언어는 불과 몇백 명이 화자만 가지고 있으며 특정 부족은 말을 하는 대신 휘파람으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샵 14 필리핀의 독특한 교통수단. 필리핀의 교통문화는 거리 곳곳을 누비는 지푸니 덕분에 매우 특별합니다. 지푸니는 필리핀에서 길의 왕으로 불립니다. 이 대중교통수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군대에 의해 남겨진 군용 지프를 현지 기계공들이 저렴한 승객 차량으로 변형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지프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외부에 그려진 독특하고 화려한 예술 작품으로 종교 심볼이나 대중문화 아이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교통수단은 매일 수백만 명이 필리핀어에게 서비스합니다. 마닐라만 해도 매일 5만 대 이상의 지프니가 다양한 노선에서 운행되며 다른 지역의 지프니도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필리핀에서 지프니를 타면 필리핀어들이 영어에 능숙하기 때문에 운전기사와 영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프니는 고정된 정차 지점이 없기 때문에 손을 흔들면 운전자가 당신을 태워줍니다. 첫 4km의 요금은 8페소이며 추가 1km당 약 2페소가 부과됩니다. 또한 필리핀에는 하발하발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독특한 대중교통 수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8명에서 12명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맞춤형 오토바이입니다. 하발하발은 양쪽에 긴 벤치가 2개 부착되어 있으며 각 벤치에는 4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좌석 등받이는 추가로 3명이 승객이 탑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장되어 있습니다. 각 승차의 요금은 승객과 운전사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13. 아름다운 여성들의 고향. 필리핀에 도착하면 다양한 피부톤을 접하게 됩니다. 오스트로네시아계 필리핀어들은 조상들이 햇볕이 강한 열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계 필리핀어들은 스페인 지배가 333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에 종종 피부가 더 밝습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 여성들은 유라시아의 아름다움에서 북미적인 매력까지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유명한 미인 대회 우승자들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유럽인이나 미국인의 외모에 필적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인들의 나라로 불리곤 합니다. 그들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재능도 뛰어납니다. 필리핀은 중소기업에서 고위 관리직을 보유한 여성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전통적인 필리핀 여성들은 가족과 자녀를 돌보는 데 큰 가치를 두지만 현대의 필리핀 소녀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 여성의 독특한 특징을 모두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에 있어 매우 충실하며 퇴근 후 남편과 자녀와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즐거운 순간을 공유하는 활기차고 능력 있는 필리핀 여성의 이미지는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많은 필리핀 남성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구식 문화 규범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재능 있는 젊은 필리핀 여성들이 개인적인 성장과 국제적인 관계를 위한 기회를 찾고 있으며 결혼에서 존중과 평등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국 파트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가 제2외국어인 유럽 및 미국 남성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리핀 소녀들이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많습니다. 그들의 파트너에 대한 기준은 과도하게 높지 않습니다. 단지 신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며 관계에서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필리핀 소녀들과 연결하기 위한 온라인 데이팅 앱 공유 및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팁에 관심이 있으시면 8샵1이라는 번호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팍팍, 가장 이상한 음식. 팍팍은 필리핀에서 수집된 남은 음식의 일종으로 주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수거된 후 재처리되어 조리된 음식입니다. 타갈로그어에서 팍팍은 일반적으로 닭고기, 생선 또는 냉동 채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튀긴 닭고기 조각, 갈비,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버려진 음식을 모아 씻은 후 향신료를 사용하여 재조리하여 맛을 향상시키며 종종 채소와 결합되어 판매됩니다. 이 요리는 매우 저렴한 가격인 약 0.2달러에 판매되며 저소득층에게 충실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 음식은 필리핀의 극심한 빈곤에서 유래되었으며 메트로 마닐라의 슬럼가에 사는 주민들은 신선한 음식을 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마닐라의 슬럼가에서 팟팟, 팩팩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위생과 건강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팟팟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회복력과 적응력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11 필리핀에서 새 차를 소유하는 것은 꿈입니다. 필리핀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최대 50% 더 비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자동차 가격뿐만 아니라 일련의 과도한 세금 때문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자동차에 대해 4%에서 50%에 이르는 특별 소비세와 12%의 부가가치세, VAT를 부과하며 수입차의 경우에는 높은 수입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전 가격이 2만 달러인 차량은 모든 세금을 합산했을 때 3만 달러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도로 상적 차량 수를 조절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새 차를 구입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필리핀 사람들의 평균 월급은 약 300달러에서 500달러에 불과해 중산층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새 차를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소득자, 성공한 기업가 혹은 비싼 교통수단에 지불할 위양이 있는 사람만 새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에 뚜렷한 계층 분리가 생겼습니다. 거리에서는 고급차들이 오래된 지프니를 지나치며 이는 어떤 방문객에게도 놀라움을 줍니다. 그 결과 필리핀의 중고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무거운 세금 부담 없이 개인 교통수단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수입세를 피하기 위해 현지 조립 차량을 선택하고 다른 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중고 차량을 구입합니다. 그러나 선택과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 비용은 필리핀인들에게 여전히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필리핀의 놀라운 해변들. 필리핀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들이 있어 매년 수백만 명이 관광객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꿈의 해변으로 알려진 보라카이의 화이트 비치를 잊을 수 없습니다. 고운 백사장과 수정처럼 맑은 물을 자랑하는 이곳은 최고급 리조트와 호텔 등 고급 편의시설을 갖춘 호화로운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해변을 따라 멋진 바다 전망을 가진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과 활기찬 바들이 있어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과 수상 스포츠 애호가들에게는 천국과 같습니다. 보라카이가 너무 활기차다면
나크파는 평온함을 찾는 이들에게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4km에 걸쳐 있는 원시적인 해변과 청록색 바다에서 방문객들은 코코넛 나무 아래 해먹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황홀한 석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와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아름다운 무인도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엘니도의 히든 비치는 진정한 비밀의 해변입니다. 우뚝 솟은 석회암 절벽에 둘러싸여 있어 카약이나 수영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방문객들은 잊혀진 보물을 발견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은 수정처럼 맑고 물고기는 발밑에서 헤엄치며 깨끗한 환경은 많은 이들이 실제 모험 영화와 같다고 비유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해변은 어디인가요? 주저하지 말고 아래 댓글에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구 마닐라의 삶. 마닐라는 필리핀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대비가 가득한 축소판입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평방킬로미터당 42,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분주한 거리에는 반짝이는 마철로가 있고 혼잡한 성시장과 바쁜 교통 속에서 상인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닐라의 거리는 버스, 택시, 그리고 필리핀의 문화적 상징인 형형색 색의 지푸니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항상 살아있습니다. 마닐라에서의 일상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이른 아침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모습이 보일 수 있고 상인들은 타오, 달콤한 두부, 발루트, 조류 수정란, 그리고 구운 닭창자와 같은 현지 먹거리를 판매하느라 바쁩니다. 쇼핑 천국인 몰 오브 아시아, 그린벨트, SM 메가몰과 같은 번화한 쇼핑몰과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모든 것을 제공하는 전통시장인 디비소리아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마닐라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생동감 넘치고 다양해집니다. 멋진 바와 클럽에서부터 분주한 야시장에서까지 마닐라는 항상 방문객들을 잊지 못할 경험으로 맞이합니다.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고 싶다면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 BGC, 나 마카티를 방문해보세요. 이곳에는 펜트하우스 8747, 펜트하우스 8747, 나 스카이덱 뷰바, 스카이덱 뷰바와 같은 고급 루프탑파가 있어 도시의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칵테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반면 말라테, 말렛, 나 포블라시온, 지역은 필리핀의 진정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거리바, 펍, 작은 클럽이 즐비해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필리핀 사람들이 매우 개방적이고 환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이든 현지인이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곧 그곳에 있는 모두의 형제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마닐라는 글로벌 매거진 타임아웃에서 선정한 세계 13대 야경 명소 중 2위에 올랐습니다. 이곳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많은 잊지 못할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번호 8.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인 이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와 함께 수영하는 것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오슬로브에서는 관광객들이 온순한 거대 고래상어와 함께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플랑크톤과 작은 해양 생물만을 먹습니다. 아래로 잠수하면 그들의 거대한 지느러미가 바로 옆에서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독특한 풍경을 사랑한다면 초콜릿 힐즈와 볼은 분명 놀라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1268개 이상의 둥근 언덕이 건기에는 갈색으로 변해 수천 개의 거대한 초콜릿바가 수평선까지 이어지는 독특한 광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신비롭고 마법 같은 경험을 원한다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을 방문해보세요. 이 8km 길이의 강은 웅장한 석회암 동굴을 지나 흐르며 반짝이는 종류석과 거대한 암석 형상은 고대 요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면 박쥐의 메아리 소리와 포근한 어둠이 만나는 가운데 마치 또 다른 세계로 들어선 듯한 신비롭고 장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세계의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나오의 계단식 논을 자랑합니다. 이 웅장한 논은 살아있는 그림처럼 보이며
이 푸가오족에 의해 2000년 이상 전에 산속에 조각되었습니다. 바나우의 계단식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았으며 무한히 펼쳐진 푸르른 계단이 특징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논들의 관계 시스템은 완전히 자연적이며 높은 산봉우리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 필리핀의 일로코스 지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 비간을 놓치지 마세요. 비간은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스페인 식민지 도시 중 하나로 자갈길을 따라 걸으며 그 경험을 제공합니다. 수색이 된 집들과 느리게 움직이는 말끌기 수레는 동남아시아 한가운데에서 유럽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밤이 되면 고풍스러운 랜턴이 거리를 환하게 밝혀주며 방문객들을 향수와 매혹적인 분위기에 빠뜨립니다. 7번째, 노래방은 필리핀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노래방을 사랑하나요? 그렇다면 2개의 느낌표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필리핀 노래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마이크를 잡고 국제적인 히트를 불러보세요. 그러면 친구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노래방은 단순히 인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화적 요소입니다. 도심의 고급 노래방부터 인도 거리나 캐주얼한 음식점에 설치된 노래 기계까지 음악이 어디에서나 흘러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는 누구나 가수가 될 수 있으며 아름다운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열정을 갖고 오면 거리에서 바로 노래방 파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집에 노래 기계를 두고 있으며 일부 음식점에서는 손님을 위해 무료로 노래방 장비를 제공합니다. 생일 파티에서 길거리 음식 노점까지 즉석에서 노래 경연이 열릴 수 있으며 낯선 사람도 함께 노래를 부르며 금세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노래가 잘 부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의 즐거움과 유대감입니다. 번호 6 바자우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부족 중 하나입니다. 반유목민 부족인 바자우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동남아시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해양 유목민이라고 불리며 1년 내내 물 위에서 살아가며 국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수호자로 바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전통과 관습은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해양 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자우 부족의 젊은 남녀는 다이빙에 열정적이며 하루에 최대 8시간 동안 깊은 수중에서 다이빙을 하며 12에서 15m의 깊이에 도달하고 최대 40m까지도 잠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개인은 수중에서 60%까지 시간을 보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바자우 사람들의 몸은 수중 생활에 적응해 왔습니다. 그들의 장기는 더 큰 비장을 가지게 진화하여 다이빙 중 혈액의 산소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이빙할 때 심박수가 감소하고 혈액이 필수 장기로 이동하여 바자우는 수중에서 호흡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적응은 바자우 부족이 단순히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들의 환경에서 번영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진화해왔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들의 삶은 간단하고 자작한 도구를 사용한 어업에서 중심을 이루며 물고기를 잡는 것 외에도 해삼, 진주, 성게와 같은 희귀한 제품을 다이빙하여 포획하고 이를 육지의 음식과 교환합니다. 수세기 동안 물 위에서 살고 바다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은 현대 생활에서 단절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바다와 연결된 삶을 살아왔지만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바자우 사람들은 일반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5번째, 필리핀의 카마얀 식사 전통. 당신은 젓가락, 숟가락 또는 포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필리핀에서 카마얀은 타갈로그어로 손으로 먹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음식을 즐기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의미하는 전통입니다. 카마얀 잔치에서는 긴 테이블이 풍성한 초록색 바나나 잎으로 덮여 있고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 향기로운 구운 고기, 신선한 해산물, 잘 익은 망고, 잔계란, 다양한 풍부한 소스가 쌓여 있습니다. 따로 접시는 없고 모든 사람이 손으로 직접 음식을 먹으며 아늑하고 따뜻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포크와 나이프가 필리핀에 도입되기 전에 카마야는 수세기 동안 전통적인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기 사용에 익숙하지만 카마야는 특별한 행사인 축제, 가족 모임 또는 야외 파티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필리핀 식당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해 카마얀 스타일의 식사를 독특한 문화 경험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4. 필리핀의 독특한 축제. 필리핀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봄 축제로 여겨지는 아티아티안 축제는 일반적으로 1월 세 번째 주말에 파나이 섬의 앙란주에서 열립니다. 이 축제는 필리핀 사람들이 나라의 수호성인인 산토 니뇨를 기리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축제 동안 필리핀 카리보는 화려한 의상, 화장한 얼굴, 그리고 활기찬 드럼 비트를 동반한 격렬한 춤으로 살아납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보통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며 칼리보 교회에서 가까운 파스트라나 공원까지 산토 니뇨 동상을 환상적으로 행진하는 기념행사입니다. 이 화려한 행진은 외국 관광객을 포함한 많은 참여자들을 끌어들이는 퍼레이드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중에는 굉장히 활기찬 야외 춤 대회도 열립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축제는 시눌록 축제입니다. 시눌록 축제는 필리핀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축제 중 하나로 매년 1월 세 번째 일요일에 세부시에서 개최되며 보통 9일간 지속됩니다. 이 축제의 주요 목적은 필리핀 사람들의 식민지 이전 역사를 기념하고 기독교의 수용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것은 필리핀 요리로 맛있는 요리의 땅입니다. 토치노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로 풍미 가득한 튀긴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고기는 얇게 썰어 설탕, 소금, 마늘 및 기타 향신료와 함께 몇 시간 동안 재워둡니다. 조리하면 고기는 독특한 향이 나는 붉은 광택을 띠게 됩니다. 이 요리의 훌륭한 맛을 즐기려면 앙헬레스, 팜판가의 산 안드레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밀라스 토과트 바보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시니강, 필리핀의 시큼한 수프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사용해 만든 인기 있는 요리로 타마린드와 레몬이 필수 재료로 들어가 이 수프에 맛있고 톡 쏘는 풍미를 제공합니다. 이 요리는 종종 돼지고기, 코코넛 밀크, 그리고 다양한 채소를 곁들이는 반찬으로 포함됩니다. 필리핀의 특선 요리인 시시그를 놓치지 마세요. 이 요리는 일반적으로 뜨거운 철판에서 조리되며 그 유혹적인 향기로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돼지고기 부위를 잘게 썰어 양파, 채소, 흐르는 계란과 함께 볶아 독특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이 요리는 보통 백미나 일반 빵과 함께 즐겨져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필리핀 전역의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서 시시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특선 요리 목록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아도보가 있습니다. 고기를 간장과 향신료에 재워두는 과정은 아도보를 특별하게 만드는 비밀로 닭고기가 부드럽고 풍미가 가득하게 됩니다. 요리가 완성되면 소스의 향과 함께 기분 좋은 신맛이 어우러져 매력적인 미식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아도보는 보통 백미나 빵과 함께 즐기며 맛있고 푸짐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필리핀에는 다른 유명한 요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리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고 식당 주소가 필요하시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숫자 2. 필리핀의 생활비. 필리핀에서의 생활은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매우 경제적일 수도 있고 사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산 지역에서 원 베드룸 아파트를 임대하면 가격은 한 달에 $180에서 $300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약 마닐라나 세부와 같은 번화가에 살고 싶다면 월세로 $400에서 $550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과 같은 공과금은 월 $60에서 $100 사이이며 외식을 하는 것도 꽤 저렴합니다. 캐주얼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2에서 $5, 중급 레스토랑에서는 $10에서 $15,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20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하면 월 그로서리 비용은 약 $180에서 $230 정도 들 것입니다. 교통비는 지프니를 이용할 경우 한 번에 23센트에서 27센트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편리함을 원하신다면 택시는 30센트부터 시작하며 1km당 약 14센트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마닐라의 교통체증은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힘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 회원권과 같은 기타 비용은 월 약 30달러에서 50달러입니다. 치과 검진은 방문당 약 2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만약 예산을 현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필리핀에서 월 570달러에서 1000달러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이러한 비용으로 이곳에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를 선택하세요. 아니라면 제로를 선택하세요. 댓글로 귀하의 답변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필리핀 비자 절차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숫자 9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첫째, 필리핀 사람들은 매우 환대하고 공손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종종 환대의 대사로 묘사되며 항상 환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낯선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친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공손하게 대화 중에 존경을 표하기 위해 종종 포, 와, 오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현지인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외국인을 서, 나, 마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아이들과 젊은 필리핀 사람들은 서로를 쿠야스, 형, 나, 에이츠, 누나라고 부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필리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친근한 미소로 맞이받게 됩니다. 임산부, 장애인, 노인들은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구역과 은행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필리핀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사람을 잘 맞아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들은 길에서 큰 소리로 논쟁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으며 긴 줄을 서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간 동안 교통체증에 갇혀 있어도 경적을 울리거나 화를 내지 않고 인내심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들이 명랑하고 사교적일 수 있는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필리핀에 대한 15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실이 가장 흥미로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저희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하고 좋아요 및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팔에 대한 믿기 어려운 15가지 놀라운 사실 샵 2로 히말라야의 신비로운 땅. 네팔은 히말라야의 중심부에 위치한 장엄한 나라로 아시아의 귀중한 보석처럼 독특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문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면적은 14만 7,181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험준한 산맥과 비옥한 평야가 만나는 곳으로 신비롭고 경이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네팔의 지형 중 약 75%가 산악지역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개의 봉우리 중 8개가 네팔의 국경을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지점으로 해발 8,848m에 이릅니다. 네팔 사람들이 말하는 사가르마타는 하늘의 이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유리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네팔은 역사상 결코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국경의 4분의 3가 인도와 접해 있고 나머지 4분의 1은 티베트와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팔은 항상 독립성과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수도인 카트만두는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로 네팔어가 주요 언어이며 영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2,9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네팔은 60개의 다양한 민족이 모여 거주하며 거의 100개의 언어가 사용됩니다. 이들 중 네팔리는 공식 언어로 이 나라의 문화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네팔은 불교의 발상지로 여겨지며 현재 인구의 81.3%가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반면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은 9%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구의 4.4%가 이슬람을 신봉하며 4% 이상은 문두미나 기독교와 같은 다른 종교에 속합니다. 네팔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비사각형 국기로 국가의 불멸성과 성스러움을 상징합니다. 네팔 국기는 2개의 삼각형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히말라야의 상징을 담고 있고 나라의 두 주요 종교인 불교와 힌두교를 나타냅니다. 특히 네팔은 매년 36개의 공휴일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 그 문화의 풍부함과 전통에 대한 경의를 보여줍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번호 14. 남성은 여러 아내를 가질 수 있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팔을 방문하면 결혼이 전혀 다른 색깔을 띠는 세계의 발을 들여놓게 될 것입니다. 남성은 여러 아내를 가질 수 있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대 전통이 아닙니다. 이는 공동체 결속과 척박한 지형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왜 이 전통을 따를까요? 네팔에서 남성의 여러 아내는 종종 경제적 힘과 가족의 안정을 상징합니다. 각 아내는 자녀 양육부터 농사, 목축까지 명확한 역할을 가지며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가족은 단순한 가구 그 이상입니다. 이 조직은 혹독한 히말라야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더욱 매력적인 것은 이러한 결혼식이 어떻게 축하되는가입니다. 전통적인 네팔 결혼식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곡물, 가축, 심지어 돈과 같은 재물이 교환되어 결혼의 장관과 가치를 더합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네팔 여성들은 때때로 일생에 3번 결혼하는 독특한 관습을 따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숫자 3에 대해 댓글을 달면 이러한 흥미로운 전통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숫자 13.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전통, 쿠마리. 네팔은 여신 탈레주를 살아있는 화신으로 여기는 쿠마리를 숭배하는 특별하고 독특한 전통의 고향입니다. 연민과 신성한 힘의 상징입니다. 이는 힌두교와 불교 신자 모두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전통 중 하나로 이 나라의 문화적 및 종교적 조화를 반영합니다. 쿠마리라는 용어는 공주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카우마리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쿠마리가 되는 여정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어린 나이부터 신중하게 선택되며 한번 선택되면 그녀는 카트만두의 고대 집에서 생활하면서 전통 의식에 참여하고 화려한 의상을 입고 중요한 영적 상징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대신 교사들이 사원으로 와서 그녀를 가르칩니다. 외부인이 쿠마리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 2번,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사원 창문에서 그녀의 모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팔 사람들에게 쿠마리는 보호자이자 행운의 원천으로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쿠마리와 관련된 축제와 의식은 매년 수천 명이 관광객을 끌어모아 네팔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2번. 철도와 다채로운 교통수단이 없는 네팔. 철도 선로가 없는 나라를 상상해보세요. 이는 미국인이나 유럽인에게는 믿기 힘든 개념입니다. 수세기 동안 열차가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어온 나라에서 말이죠. 그러나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 잡고 있는 네팔에서는 철도 시스템이 완전히 없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는 버스가 대중교통의 왕으로 군림하며 네팔의 일상생활의 독특함, 매력, 그리고 생동감을 제공합니다. 험준한 산악지형과 구불구불한 도로를 가진 네팔의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에 그치지 않고 기억에 남는 문화적 경험이 됩니다. 종교적 상징과 행운의 만트라로 장식된 밝은 색상의 버스는 때때로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좁은 도로를 운행합니다. 현지 버스 노선은 모험과 같아 승객들은 단순히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웃음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흥미롭게도 각 버스는 반짝이는 LED 조명부터 여정 내내 흘러나오는 활기찬 음악까지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맞춤 제작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번호 11. 네팔. 매혹적인 문화 규칙이 있는 나라. 네팔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연인들이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대신 남자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나라에서는 남녀 간의 공개적인 애정 표현이 금기시된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 많은 곳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을 인어드버턴틀리 하게 되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판단이 아니라 단순히 네팔이 전통을 지켜가는 방식이다. 반대로 당신은 서양 문화와는 상반된 장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팔 남자들은 길을 걷거나 대화할 때 편안하게 손을 잡는다. 이 행동은 우정과 친밀함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뉴욕이나 파리에서 두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주목받겠지만 네팔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이고 친근하며 따뜻한 장면이다. 이러한 문화는 네팔 사람들의 애정 표현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삶의 방식. 번호 10. 84가지 요리로 이루어진 결혼 연회. 결혼 연회의 화려한 몇 가지 요리만으로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팔에 와보라. 뉴아리 부족의 관습은 각 결혼식을 전설적인 요리 여행으로 만들어 84가지 지역 요리를 선보인다. 이 숫자는 손님들에게 압도감을 줄 뿐만 아니라 뉴아리 문화에서 번영과 환대를 상징한다. 각 요리는 풍부한 버팔로 고기와 향긋한 찹쌀, 전통 향신료로 조리된 부드러운 렌틸 수프, 그리고 자가리와 검은 참깨로 채운 찐 만두인 요마리와 같은 달콤한 디저트를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각 요리의 맛은 히말라야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힌두교와 불교 전통이 어우러져 비할 데 없는 요리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상상해보면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뷔페를 떠올릴 수 있지만 세계 각국의 요리 대신 하나의 문화의 독특한 본질만을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뉴아리 결혼 연회의 각 요리는 단순한 맛의 경험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를 상징하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샵9 네팔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수명이 더 깁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세상에서 네팔은 주목할 만한 예외입니다. 놀라운 통계에 따르면 네팔 남성의 평균 수명은 71.8세로 여성의 평균 수명인 71.2세를 능가합니다. 비록 이 차이가 크지 않지만 이는 남성의 수명이 여성보다 긴 나라 중 하나로 네팔을 드물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독특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 일부는 소박한 삶의 방식, 자연과의 깊은 연결, 그리고 특히 남성을 위한 향상된 지역 사회 건강 관리에 있습니다. 명상에 깊게 뿌리를 둔 네팔의 문화와 산악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남성들이 노년기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팔 남자들이 가파른 산비탈에서 소를 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생명습한 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뛰어난 삶의 질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네팔은 이 독특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번호 8. 마차 푸차레. 아직 오르지 않은 산. 히말라야에서 위험있게 솟아있는 마차 푸차레는 독특한 모양 때문에 물고기 꼬리, 피쉬테일라고도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신성한 산 중 하나입니다. 해발 6,993m에 위치한 마차 푸차레는 인도에 있는 자연기념물인 시보링보다 457m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 산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그 정상에 도달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차 푸차레는 힌두교 문화에서 신 시바의 거처로 여겨지며 따라서 네팔 정부는 그 신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산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정했습니다. 눈으로 덮인 경사면이 은처럼 반짝이고 구름이 기슭 주위를 떠다니는 마차 푸차레의 이미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비로움과 위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 있는 나라, 네팔. 히말라야 심장부에 위치한 루클라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불리며 용감한 조종사에게 진정한 도전 과제가 됩니다. 런웨이가 600m가 조금 넘고 12도 경사에 해발 2,800m 이상의 고도에 위치한 룩나 공항은 일반 공항과는 다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날씨 조건, 낮은 공기 밀도, 그리고 험난한 지형은
단 10초간의 멋진 이착륙과 착륙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그라는 헬리콥터와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의 중심지이며 이러한 비행기는 과거 영화에서만 보았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루그라는 에베레스트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출발점으로 모험심과 호기심이 가득한 경험을 제공하며 매년 수천 명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번호 6. 카트만두에서의 사진 촬영.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10대 코스 중 하나입니다. 눈 덮인 봉우리가 멀리까지 뻗어 있는 장엄한 히말라야 속에 서 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신선하고 시원한 공기가 감싸고 있는 곳, 네팔 카트만두는 결코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 애호가들에게 완벽한 여행지입니다. 최근 CNN에서 세계 10대 가장 흥미로운 여행 코스 중 하나로 평가된 카트만두의 사진 촬영 코스는 잊지 못할 경험에 몰입하게 할 것입니다. 산 기슭의 매력적인 마을과 그곳의 호의적인 사람들부터 역사적으로 풍부한 오래된 사원까지 여기서의 모든 장면은 숨막히는 사진을 위한 놀라운 영감을 제공합니다. 이 미세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치 탐험되지 않은 보석을 발견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순간입니다. 5번째, 활기찬 축제의 땅. 네팔은 히말라야의 청정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축제로도 유명합니다. 그 중 하나가 포카라에서 열리는 국제 열기구 축제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국제 관광객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들며 25개의 다채로운 열기구가 네팔의 하늘을 우아하게 떠다니며 매혹적인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네팔에서 처음 개최된 이 축제는 9일 동안 진행되며 글로벌 모험 관광 커뮤니티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축제는 색깔의 축제인 홀리입니다. 이 축제는 온 도시가 마치 네팔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그림처럼 화려한 전투로 활기를 띠는 날입니다. 봄에 기념되는 홀리는 모두가 서로의 차이를 잊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와 여기저기 흩뿌려진 색깔들 속에서 이 축제는 네팔을 방문하는 동안 놓칠 수 없는 진정한 경험입니다. 4번째, 매혹적인 네팔의 심장, 카트만두. 네팔의 인상적인 수도인 카트만두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도시로 해발 1400m의 카트만두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때 네팔 만달러로 알려졌던 이 도시는 4개의 웅장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히말라야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고대 뉴아르 문명의 고향입니다. 카트만두의 특별한 점은 고대 뉴아르 건축과 힌두교 및 불교의 깊은 영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신성하고도 활기찬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카트만두에 들어서면 좁은 거리와 복잡한 이웃들 속에 자리 잡은 고대 사원들이 방문객을 매료시키며 사원 종소리가 고요한 분위기에 울려 퍼집니다. 카트만두, 바크타푸르, 파탄의 3개의 두루바 광장과 스와얌부나트 원숭이 사원은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입니다. 황금 불탑과 평화로운 마을들은 이 수도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기여하며 네팔의 문화와 역사를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게다가 타멜 지역은 다채로운 카페, 레스토랑, 공예 상점들로 가득한 카트만두에서 가장 활기찬 지역으로 훌륭한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편안하게 쉬고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며 독특한 기념품을 쇼핑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로 마치 네팔의 심장부에서 신비한 이야기 속에 사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카트만두는 문화, 역사, 그리고 장엄한 자연의 만남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방문해야 할 장소입니다. 네팔은 영적 관광과 자연 탐험의 천국입니다. 네팔은 숨막히는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이상적인 여행지로 평화와 경이로움을 찾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할 장소 중 하나는 네팔인들에게 신성한 강인 바그마티 강으로 인도의 겐지스와 유사한 곳으로 이곳에서 숭배와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힌두 사원인 파수파티나트 사원은 신시바에게 헌정된 인상적인 건축물로 많은 여행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유산 중 하나로 꼽습니다. 네팔은 특히 카트만두 계곡에서 매우 높은 밀도의 문화유산으로 유명합니다.
15km 반경 내에는 신성한 부다나트 스투파부터 카트만두 두루바 광장, 파탄 두루바 광장과 같은 유명한 광장까지 총 7곳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부다나트 스투파는 세계 최대의 스투파로 불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가장 놀라운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포카라는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여행지입니다. 이곳의 9개의 담수호가 뿜어내는 환상적인 경치와 다양한 생태계는 휴식을 취하고 경치를 감상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보트 활동과 호숫가 리조트로 유명한 피와 호수는 놓칠 수 없는 평화로운 낙원입니다. 네팔에서의 생활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둘러싸인 평온한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저렴하고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네팔을 집으로 고려하고 있다면 생활비는 놀라운 혜택이 될 것입니다. 카트만두나 포카라 같은 도시에서 괜찮은 원룸 아파트의 월세는 일반적으로 150에서 300달러 사이입니다. 전기, 물,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 비용은 보통 40에서 70달러 정도 추가되며 고속 인터넷은 월 약 15에서 20달러 정도입니다. 음식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하며 현지 식당에서의 식사는 평균 3에서 6달러입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월 그로서리즈 비용은 대략 100에서 150달러가 될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한 농산물은 저렴하고 널리 구할 수 있어 다양한 건강한 지역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역시 저렴하여 지역버스는 한 번에 약 0.50달러, 택시는 짧은 거리 이동에 2에서 5달러 정도입니다. 활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면 월간 헬스장 회원권은 보통 20에서 30달러 정도로 운동이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치과 치료 역시 예산에 맞춰 괜찮으며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은 약 20에서 40달러에 이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네팔에서 월 약 500에서 700달러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 멋진 경관과 풍부한 문화 경험을 즐기며 간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옵션이 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감안할 때 여기에 정착할 것인지요? 그렇다면 1번을 선택하시고 아니라면 0번을 선택하세요. 댓글로 답변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네팔의 음식. 네팔 요리는 인도와 티베트의 영향이 조화를 이루며 방문객들을 매료시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대표적인 국가는 달바트입니다. 이는 렌틸 카레와 함께 제공되는 쌀 요리로 네팔 사람들의 식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풍부한 맛과 렌틸 및 전통 향신료의 완벽한 조화로 인해 달바트는 인기 있고 중독성 있는 요리로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이 요리는 치킨, 양고기 또는 맛있는 야채 카레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요리는 모모입니다. 이것은 찌거나 튀긴 만두로 중국 만두를 닮았지만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속재료로는 보통 다진 고기나 야채가 사용되어 가볍고 매력적인 요리를 만들어 네팔 식단의 주식입니다. 라시도 잊지 말고 드셔보세요. 이는 버팔로 우유로 만든 상큼한 음료로 크리미한 질감이 특징이며 독특한 찰흙 항아리에 제공됩니다. 지역 특산물 토핑이 그 맛을 더욱 돋우어 주어 네팔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료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위 요마리 푸니 축제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뉴아리 사람들이 만든 독특한 만두인 요마리를 시도해보세요. 자카리와 코코넛으로 채워진 물고기 모양의 만두는 잊지 못할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네팔의 각 요리는 신선한 재료의 조합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야기를 담고 있어 이 나라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에 더욱 가까워지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방금 함께 네팔에 대한 15가지 독특하고 매혹적인 사실을 탐구했습니다. 이 글이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을 팔로우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태국에 대한 15가지 경이로운 사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 샵 1호 동남아시아의 심장부.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태국은 이 지역의 심장이라 불리며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에 접해 있습니다. 놀랍게도 태국은 서양 세력에 의해 식민지가 된 적이 없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태국은 수세기 동안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면적은 51만 3,120평방킬로미터로 미국 텍사스와 비슷하며 2024년 기준으로 7,160만 이상의 인구가 방콕과 우림 깊숙한 곳의 작은 마을 등 활기찬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열대 기후로 연중 내내 더운 날씨를 자랑하지만 흥미롭게도 북부 지역은 겨울에 서리가 내릴 만큼 추워질 수 있으며 중앙과 남부 지역은 섭씨 35도에 달하는 햇볕을 즐깁니다. 또한 태국은 70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이 각각의 언어와 관습을 지닌 채 공존하는 민족 다양성으로 유명합니다. 태국어가 공식 언어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독특한 방언으로 소통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방콕의 정식 이름은 169자로 이루어져 있어 세계에서 가장 긴 도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풍부한 문화, 멋진 풍경, 그리고 놀라운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태국은 정말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여행지입니다. 여행할 준비가 되셨나요? 번호 14. 아시아에서 가장 독특한 국가안정기 문화. 태국에서는 매일 오전 8시와 오후 6시에 태국에서는 기념일마다 국가가 기차역, 공원, 번화한 시장 등에서 울려 퍼집니다. 무엇이 특별하냐면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즉시 멈춰 서야 합니다. 걷거나 쇼핑을 하거나 운동을 하던 중에도 모든 사람이 정지하여 조용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외국 방문객들에게 놀랍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태국 사람들에게는 애국심과 군주제에 대한 존경을 반영하는 엄숙한 전통입니다. 흥미롭게도 태국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도 각 영화 시작 전 왕실 국가가 연주되며 극장 안의 모든 관객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태국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인 특징 중 하나로 충성과 존경이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잠시 멈추고 서서 이 신성한 순간을 기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리고 13번, 아름다운 여성들의 땅. 아시아 국가 중 여성은 37%의 지도적 직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 24%에 비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나라에서 여성 임원은 40%, CFO는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 여성들은 섬세한 외모, 높은 광대뼈, 아몬드 모양의 눈, 부드럽고 빛나는 피부로 자주 존경받습니다. 그들은 날씬하고 작은 체형, 길고 매끈한 검은 머리, 부드러운 성격과 함께 다정한 제스처를 지닌 매력적인 모습으로 독특한 매력을 자아냅니다. 특히 태국의 미소는 그들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로 따뜻하고 친근하며 선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통적인 태국 소녀들은 부드러움, 인내, 효도를 강조하는 전통 위상인 주타이, 채타이를 입고 마이 비펜 라이, 메이아이 바이펜 레이아이 라는 걱정 없는 태도를 유지하여 차분하고 우아한 대화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 태국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독립적인 정신을 지니고 있으며 온라인 데이팅을 수용하고 국제적인 관계를 탐색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은 섬세함, 사려 깊음, 그리고 유머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태국 여성이 마이 비펜 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주의하세요. 이것은 항상 그녀가 화가 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화가 나지만 이를 표현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태국 여성과의 연결을 원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팁을 듣고 싶다면 8이라는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제공하겠습니다. 샵 1이 태국 사람들은 왕실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마다 많은 태국 사람들이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노란색은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푸미폰 아두야 대조 국왕의 생일을 상징합니다. 대중은 이날 노란색을 입는 것이 군주제에 대한 존경과 충성을 나타낸다고 믿고 있습니다. 노란색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는 매일의 색깔이 특정 요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은 빨간색으로, 화요일은 분홍색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태국을 방문하여 현지인들과 잘 어우러지고 싶다면 노란색 셔츠를 입어보세요. 당신은 지역 사람들이 그들의 왕에 대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존경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핑크색과 관련된 이유를 알고 싶다면 숫자 3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샵 1일 방콕의 3. 방콕은 문화, 요리, 현대 생활이 어우러진 분주한 미로로 모든 거리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은 방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툭툭 운전사들은 혼잡한 거리를 누비고 붐비는 거리 시장에서는 팟타이와 사태의 향기가 공기를 채우며 상인들은 고객을 위해 차가운 태국 밀크티를 손쉽게 준비합니다. 이것이 방콕입니다. 혼란스러우면서도 매력적입니다. 이 도시의 독특한 점은 전통과 현대의 융합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왓아룽과 왓포와 같은 빛나는 금빛 사원이 있고 다른 쪽에는 아이콘 시암과 시암 파라곤 같은 호화로운 쇼핑몰이 있습니다. 방콕 주민들은 사원 방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명품 상품 쇼핑을 즐기며 저녁에는 카오산 로드의 활기찬 밤문화를 만끽합니다. 방콕의 밤문화에 대해 말하자면 낮에 이미 활기차다고 생각한다면 밤은 더욱더 생동감 넘칩니다. 카오산 로드 지역은 항상 불으로 가득 차 있으며 바에는 국제 관광객들이 가득합니다. 약간의 안락함을 원하신다면 버티고 나 라부아, 레뷰아와 같은 고급 스카이바에서 방콕 스카이라인을 감상해보세요. 손에 칵테일을 들고 아래에서 반짝이는 도시는 정말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방콕에는 세계 최대의 야시장이 하나 있어 차투착 시장에서는 15,000개 이상의 노점에서 음식, 의류, 애완동물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방콕은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도시일 것입니다. 태국의 롱렉 부족은 북부 태국의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카얀 부족으로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독특한 전통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어린 소녀 시절부터 착용하기 시작하는 무거운 노스의 코일 덕분에 매우 긴 목으로 유명합니다. 목이 길수록 여성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상징하여 부족 내에서 우아함과 높은 지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코일은 실제로 목을 늘리지 않으며 오히려 쇄골을 아래로 눌러 어깨뼈 구조를 변화시켜 확장된 목의 착시 효과를 만듭니다. 코일의 무게는 최대 10kg에 달하지만 카얀 여성들은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부족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평생 동안 이를 착용합니다. 카얀 남성들은 코일을 착용하지 않지만 이 전통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그들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카얀 사람들의 삶은 다채롭고 그들은 작은 대나무 마을에 살며 주로 직조, 수공예 및 관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그들의 화려한 의상을 감상하고 복잡한 수공예 선물을 구매하며 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에 대해 배웁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구관광 명소들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태국은 1000개의 사원이 땅으로 불립니다. 방콕에 가면 도시 중심부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아이콘인 그랜드 팰리스를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1782년에 지어진 이 궁전은 전통 태국 양식과 독특한 왕실 예술이 어우러진 정교한 건축물입니다. 궁전 단지 내에는 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원인 성스러운 에메랄드 부처 사원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화려한 구조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와불, 왓아룬, 태국, 크메르, 중국 문화가 융합된 멋진 사원입니다. 이 사원의 하이라이트는 중앙에 있는 탑으로 높이가 80m에 달하며 각 모서리에는 4개의 작은 탑이 있어 불교 우주론에서 우주의 중심인 메루산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으로 태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치앙마이가 있습니다. 이곳은 종종 나라의 문화 중심지로 여겨지며 숨막히는 자연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역사적이고 영적으로 중요한 수많은 사원과 번화한 쇼핑 지역, 그리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몇 가지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왓체디 로항과 왓프라타토이 수탭을 방문하고 아름다운 도이 보로항 피오를 탐험하며 태국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도이 인타논의 정상에 도전하고 치앙마이 야시장을 구경하세요. 해변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태국만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 파타야는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활기찬 밤문화와 붐비는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으며 시원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갖춘 이상적인 해양 리조트가 됩니다. 코란 산호섬에서 스노클링을 해보거나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를 방문하고 파타야 코끼리 마을에서 코끼리 타기를 경험하거나 4개 지역의 수상시장을 탐험해보세요. 또 하나 꼭 가봐야 할 장소는 크라비주입니다. 크라비는 독특한 매력으로 인해 종종 잠자는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는 고요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해변과 화려한 산호초를 가진 멋진 섬들이 많습니다. 자연 온천과 석회암 산에서 흐르는 에메랄드, 풀의 멋진 청록색 물을 발견해보세요. 숲속 깊이 위치한 크라비의 나무 위 모험공원은 짜릿한 모험 활동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태국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즐거움과 명소가 있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숫자 6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숫자 8. 태국의 유명한 전통 주민 람타이. 태국의 풍부한 문화 속에서 람타이는 가장 오래되고 우아한 전통 춤 중 하나입니다. 느리고 우아한 움직임과 화려한 의상, 왕국의 금관을 조합한 람타이는 단순한 예술 공연이 아니라 깊은 정신적이고 왕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춤은 부드럽고 곡선으로 된 손과 함께 노래를 읊조리며 길게 늘어진 손가락이 매력적이고 우아한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태국의 무용수들은 이 움직임을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공연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연습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술적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고 람타이는 왕실과 종교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중요한 국가 행사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날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람타이 댄스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기본 동작을 배우고 춤의 의미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태국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문화 상징 중 하나인 람타이를 경험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7. 독특한 교통문화. 태국에서는 사람들이 도로 왼쪽에서 운전합니다. 따라서 우측 통행 국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자가용으로 오토바이나 차를 렌트하려고 할 경우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가 다양한 민족성으로 인해 무지개 국가라고 불리듯 태국은 택시의 무지개 나라라는 타이틀을 받을 만합니다. 웃음의 나라 태국의 택시는 선명한 색상인 빨강, 분홍, 오렌지, 라임 그린과 같은 색상으로 칠해져 있거나 위는 파란색, 아래는 빨간색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국에서 운전자는 도로에서 큰 소리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드물고 신호 위반도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를 타는 일부 라이더가 헬멧을 쓰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태국의 관광경찰이 매우 엄격하게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태국 여행 중에 지나치게 착취당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광객들은 택시기사에게 과다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고 느끼면 관광경찰 한라인에 전화를 걸 수 있으며 택시기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번호 6. 독특한 인사인 Y. 태국어에서 인사하거나 감사 또는 사과를 표현하는 행위를 Y라고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가슴 앞에서 손바닥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시합니다. 상대방의 나이와 지위에 따라 Y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코나 이마 가까이에 두고 더 깊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존경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동료에게는 손이 가슴 높이에 있을 수 있으며 가벼운 목례로 충분합니다. 어린이거나 젊은 사람에게는 손바닥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소를 지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와인은 태국 문화에서 신성하고 공식적인 제스처입니다. 태국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고귀한 행위입니다. 태국인들은 인사할 때 매우 진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직접 바라보지 않기 위해 시선을 낮춥니다. 와이를 가볍게 하거나 웃거나 유머러스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무례하거나 그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비즈니스나 전문적인 환경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꽤 간단하죠? 이 태국 인사를 시도해 볼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숫자 4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관심이 없으신 분은 숫자 5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숫자 5. 태국 밀크티는 아시아 전역에서 유명합니다. 태국 밀크티, 다른 이름으로 태국 밀크차라고도 알려진 이 음료는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매우 인기 있는 음료입니다. 독특한 주황색, 크림 같은 우유의 풍부함, 그리고 실론차의 강한 향 덕분에 태국 밀크티는 아시아 전역에서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길거리 노점에서부터 중국,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의 대형 체인점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밀크티는 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한 일부분입니다. 길거리 상인부터 고급 카페까지 쉽게 만날 수 있는 밀크티 가게 덕분에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여유로운 오후의 간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게다가 길거리 카트에서 20에서 30바트, 즉 1달러 이하의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축제 태국에는 송크란 물축제와 과일축제와 같은 많은 유명한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통 문화를 인바디, 구현하고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두 가지 축제를 소개할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축제 중 하나는 방콕 차이나타운에서 열리는 음력 설 축제로 야오 우라 지역은 빨간 등불과 사자춤, 화려한 불꽃놀이로 빛납니다. 이 축제는 매년 음력의 첫날인 1월에 열립니다. 중국계 태국인들이 히어, 여기 모여서 좋은 운을 빌고 사원에서 제물을 바치며 대규모 퍼레이드에 참여합니다. 흥미롭게도 태국의 왕은 때때로 이 축제의 모습을 나타내어 중국 커뮤니티에 대한 존경을 표합니다. 방콕에서 최고의 길거리 음식을 즐기며 활기찬 분위기를 사랑한다면 이곳은 꼭 가봐야 할 장소입니다. 한편 좀 더 경쾌하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에 흠뻑 빠지고 싶다면 2월에 열리는 치앙마이 꽃축제는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북쪽의 장미 도시는 화려한 꽃들로 가득 차며 거대한 플로트가 춤추는 이들과 절제미 넘치는 전통 의상과 함께 거리를 행진합니다. 흥미롭게도 치앙마이 사람들은 꽃을 매우 사랑해서 미인 대회인 미스 플라워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를 넘어 진짜 꽃처럼 우아함을 가져야 합니다. 샵 산미식의 즐거움 태국을 방문할 때 많은 여행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독특한 요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태국 요리 지도로 반짝이는 톰얌이 있습니다. 이 요리는 주로 새우와 볏짚버섯으로 만들어지며 고추, 레몬그라스, 파인애플, 카피르 라임잎, 코코넛 밀크와 함께 사용되어 태국 요리의 특징인 신맛, 매운맛, 짠맛, 단맛이 독특하게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톰얌은 길거리 음식의 필수 항목이며 고급 레스토랑이나 편안한 길가 식당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물탐으로 여러 가지 간단한 재료인 녹색 파파야, 긴콩, 토마토, 땅콩, 건새우, 고추, 라임이 조화롭게 섞인 요리입니다. 이 요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는 나무절구입니다. 태국 요리를 만들 때 현지인들은 파파야와 양념을 절구에 넣고 부드럽지 않도록 살살 으깹니다. 이 요리는 길거리 음식으로 시작되었지만 솜탐은 더 큰 식당에도 자리 잡았습니다. 유명한 태국 요리 중에 가행 카이오완 카이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요리는 신선한 닭고기에 작은 가지, 고수, 고수풀, 특히 어린 죽순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국의 특산품인 약간의 그린 커리 페이스트가 추가된 후 코코넛 밀크를 조금 부어주면 짭짤하고 달고 크리미하며 매운맛의 완벽한 균형을 이룬 요리가 탄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오팟이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볶음밥 요리입니다. 카오팟을 준비하기 위해 태국 사람들은 밥, 계란, 양파와 다양한 신선한 채소를 라임과 오일을 함께 압착하여 사용합니다. 많은 곳에서 새우, 게, 닭고기, 바질, 고추를 추가하여 요리를 시각적으로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태국에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맛있는 요리가 무수히 많습니다. 위의 것들은 사랑받는 길거리 음식과 고급 레스토랑의 메뉴 모두에 해당합니다. 더 많은 요리를 발견하고 싶다면 숫자 7과 함께 놀라워하는 감정을 남겨주세요. 숫자 2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생활비입니다. 태국에서 사는 것은 마치 숨겨진 보물 상자를 발견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당신의 달러가 예상보다 더 멀리 늘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바쁜 방콕에서 현대적인 원룸 아파트를 월 400달러에서 500달러에 임대하거나 조용한 치앙마이와 같은 도시에서는 달러 220로 임대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미국에서 지불하는 것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공공요금도 높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있어도 전기요금은 거의 40달러를 넘지 않으며 고속 인터넷은 월 30달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태국 길거리 음식을 한 끼에 1.5달러로 즐기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요리하실 생각이라면 식료품비는 매달 약 150달러에서 달러 200 정도로 미국에서 드는 비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교통비 또한 부담이 적습니다. 방콕의 대중교통 비용은 월 30달러에 불과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나 택시 요금도 저렴하여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로 건강을 유지하고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도 경제적입니다. 헬스장 회원권은 월 30달러에서 50달러 정도이며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합산해보면 태국에서 월 590달러에서 1000달러로 편안히 생활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미국 도시와 비교할 때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러한 비용으로 당신은 여기 정착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를 선택하시고 아니면 제로를 선택하세요. 댓글로 답변을 공유해주세요. 숫자 1. 미소의 나라 태국. 택시기사나 길거리 상인조차 당신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곳에 가본 적이 있나요? 태국에서는 미소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분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예의 바를 뿐만 아니라 삶에서 조화와 긍정성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메이아이 펜 레이아이라는 특별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것은 단지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더할 뿐이므로 태국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그들의 미소뿐만 아니라 타인을 돕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길을 잃거나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간단히 대화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80%의 관광객이 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높이 평가하며 이 나라는 러프 가이드 독자들에 의해 세계에서 5번째로 친절한 나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환대 정신이 태국 관광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해변, 고대 사원, 매력적인 길거리 음식이 방문객을 끌어오겠지만 태국 사람들 덕분에 그들은 다시 찾아오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제 태국에 대한 15가지 독특하고 매혹적인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희망적으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채널을 팔로우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여 저희를 응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